예,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그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에 이제 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개정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은 소방의 이제 무선통신 보조 설비라고 그 NFSC 505라고 있어요. 이게 전기 쪽도 좀 관련이 있어서 소방 쪽에서는 좀 잘 나오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근데 2020년에 좀 많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정리했던 NFSC 505 내용 소개해 드리면서 그 개정된 내용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저도 이제 소방 쪽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다른 파트만큼 디테일은 못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내용 그냥 간단히 같이 보는 개념으로 보고 특히 이제 어떤 게 개정됐는지만 보고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서브노트 보시면 첫 번째는 개요라고 해서 일단 개요에는 요 간단한 정의 적어주고 간단한 구성을 좀 적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게 뭐 소방에 이제 이렇게 특히 이제 지하층 같은 경우 이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여기 이제 소방관이 있고 어떤 지휘실에 소방관이 있으면 또는 다른 소방관이 있고 이들 사이에 이제 무전기로 교신을 해야 되는데 이 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게 요 무선통신 보조 설비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옥외나 이제 지상에 있는 지휘본부라고 치면 여기는 따로 이렇게 접속 단자함이 있어가지고 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전기랑 연결시켜서 근데 요게 이제 동축 케이블로 지하로 연결돼가지고 이쪽에는 이제 나중에 나온 누설 동축 케이블이나 아니면 안테나 같은 걸로 이렇게 무선으로 이렇게 방사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전기로 서로도 통신을 하고 요 지휘 통제실에 있는 사람과도 이렇게 가서 요 동축 케이블 통해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통신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주요한 게 이제 접속 단자함이 있고 요 피더 케이블이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 동축 케이블 쪽이고 이게 이제 누설 동축 케이블이라고 요것만 따로 나오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LCX 뭐 이렇게 하는데 요쪽은 어떻게 보면 무선이고 요쪽은 유선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뭐 2번 해가지고 요 적용 대상 이게 소방 쪽은 저도 공부하기 좀 어려웠던 게 꼭 제일 중요한 게 요 대상이에요. 대상. 그러니까 뭐 설치 대상 해가지고 뭐였지 뭐 비상조명 등은 5층 이상의 뭐 연면적 3,000m 제곱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비상조명인지 비상콘센트인지 모르겠는데 그 각 전기 뭐 특히 비상조명, 비상콘센트 네, 이런 거 각 설치 대상이 있거든요. 그런 건 좀 저도 외웠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그나마 좀 쉽게 외우려면은 이게 무선 통신이 주로 지하에 설치돼서 보면은 거의 지하가 많아요. 하나가 빼고. 그래서 뭐 지하의 연면적 1000m 아니면 뭐 지하 바닥 뭐 이렇게 지하층수 3층 1000m. 와, 이거 외우기 힘들죠. 근데 적어줘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소방 쪽 하실 거면 소방 쪽은 암기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런 주요 내용들 여기 이 노트에 거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NFSC 50 거기서 발췌한 거니까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아까까지 뭐 서론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본론의 처음이죠. 이제 구성도를 그려주시고 요 각각의 이제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는 내용으로 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챙겨야 되는 게 요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한 거 있잖아요. 요게 지금 개정된 거예요. 이번에 2020년에 개정돼서 요 5개 안테나랑 무선 중계기가 새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기존엔 아까 말했죠. 요쪽에 뭐
지휘 통제실 사람이 직접 여기 무전기 접속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또 접속 단자함이 계속 이게 뭐 몇 메타마다 있는데 뭐 그런 규정이 있긴 한데 이게 이런 접속 단자함에 접속해서는 요 커버리지가 제한이 있어서 요게 원활하게 통신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 따로 5개의 안테나를 해서 이거를 또 내부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무선 중계기 통해서. 이렇게 해서 요 지상이랑 지하랑 통신을 좀 더 원활하게 하게끔 5개 안테나를 하나 만들었고 또 요 지하에는 무선 중계기라는 걸 둬가지고 저희 그 핸드폰 잘 안 터지는 지역에 서비스 AS 신청하면 중계기 같은 거 달아주잖아요. 그 잘 안 터지는 룸이나 이런데 그거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요 안테나 신호들이 들어오면은 요 무선 중계기 통해 가지고 얘가 다시 좀 이렇게 더 넓게 이렇게 그 신호를 퍼뜨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테나들 통해서만 이렇게 하면은 근거리나 아니면 좀 통신이 서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무선 중계기로 한번 이렇게 다 퍼뜨려 주니까 좀 더 통신을 원활하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뭐 현장에서 기존에 이런 것들로만 어떻게 무선 통신을 하다 보니 특히 이런 안테나 같은 경우에 시설비가 적게 들어서 요새 많이 하는 추세래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무선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던 게 이제 소방관들이 실제로 활동을 하다 보니 생겼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무선 중계기라든지 5개 안테나가 생기게 되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NFSC 개정한 거의 주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 나오면 5개 안테나랑 무선 중계기는 꼭 적어주면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누설 동축 케이블은 우리 일반 동축 케이블에다가 이게 내부 도체가 있는데 외부 도체가 있어가지고 요로 요 내부 도체에 흐르는 어떤 통신 신호가 이제 방사되는 거예요. 슬롯을 통해서. 그래서 마치 안테나처럼 이게 내부에 이런 신호를 이렇게 요 슬롯 통해 가지고 무선으로 방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신호를 무전기랑 교신이 돼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통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누설 동축 케이블이. 그래서 이게 무선통신보조서에 비해 가장 특징적인 케이블이고 요것만 따로 뭐 기출해도 나왔던 거 제가 본 것 같아요. 최근에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누설 동축에도 이제 특정 주파수 때 사용하는 게 이제 LCX라는 일반적인 동축 케이블이고 이제 RADX라는 거는 이제 광범위 주파수 대역에 사용한대요. 근데 이제 요거는 그냥 주로 이것을 사용한대. 왜냐하면 특정 주파수가 그 소방관의 뭐 무전기 주파수랑 이제 매칭시키면은 아무래도 더 전용이다 보니까 통신이 잘 되겠죠. 그래서 이쪽 LCX 케이블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요건인데 이것까지는 적긴 좀 힘들죠. 근데 요 위에 요거 그림은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해서 이런 누설 동축 케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중간에 이제 메인 동축 케이블이 있고 요거를 각 안테나로 된 뭐 구성된 층이나 뭐 이렇게 그냥 누설 동축 케이블로 된 데나 아니면 동축 케이블에 안테나로 된 데로 각각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 통신할 수 있게 분배해주는 그게 분배기라는 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요 종단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그 필의 쪽에 뭐 충격파 쪽에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누설 동축 케이블의 마지막 단이면 이쪽은 거의 무바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Z1, Z2가 달라버리면은 이 반대편으로 이제 반사파가 생기잖아요. 그게 Z2 플러스 Z1분의 Z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생기잖아요. 근데 요거를 요 끝에 요 저항이랑 매칭되는 Z1에 종단 저항을 두면은 요게 Z2-Z1이 아니라 Z1-Z1이 돼서 이 반사파가 제로가 돼서 이 반사파에 의한 간섭이나 노이즈 뭐 이런
오동작 이런 게 없어지는 목적으로 통신 방해를 저감하는 목적으로 중단 저항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고 이제 증폭기도 이 내용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도 이거 뭐 그 NFSC의 내용을 가져온 거고, 이 뭐 증폭기는 이제 이 뭐 누설 통주 케이블 같은 것도 라인이 길어버리면 신호가 점점 감쇄될 거 아니에요. 중간중간마다 이제 증폭기를 넣어줘야 이제 좀 일정하게 신호가 널 광범위하게 가겠죠. 이제 그런 목적인 거고 말 그대로 증폭기인 거고, 요 정도는 좀 챙기고, 요 임피던스는 거의 이쪽은 50옴이더라고요. 50옴. 그래서 50옴에 맞춰준다는 거. 요거는 그냥 제가 그냥 적긴 했는데 요건 저 남긴 안 했어요. 그래서 위에 것만 적어도 요건 암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해서 하고 이제 이쪽은 이제 유선으로 통신하는 쪽. 아까 보면은 이쪽은 이제 무선으로 뿌려주는 애들이고 요쪽은 이제 요 지상에 있는 지휘 통제실이랑 다이렉트로 이렇게 접속되면 동축 케이블로 연결되니까 이쪽이에요. 이쪽. 이게 피더 케이블이라고. 이게 이제 이쪽 지하 에리어랑 요 지상 에리어랑 연결시켜주는 케이블이죠. 그래서 그런 케이블이에요. 해서 이게 아까 누설 동축이랑 다른 게 이건 그냥 내부 도체, 외부 도체 있는데 누설은 여기 이렇게 슬롯을 만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방사되게 된 거고 동축 케이블은 우리 말 그대로 통신이나 이런 데 쓰는 거고 이런 슬롯은 없고 그냥 내부 도체, 외부 도체로 되어진 동축 케이블입니다. 그렇게 요 구성 요소는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4번으로는 저는 이제 요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선로를 구성하는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음 아까 그냥 누설 동축 케이블로 하는 거. 그러면 요 누설 동축 케이블에서 아까 슬롯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신호가 무선으로 방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전기 여기 있고 뭐 여기 있으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통신이. 그렇게 하는 거고 이게 좀 균일하대요. 안테나보다는. 케이블이 쭉 가는 거잖아요. 어차피 대신에 이제 안테나 방식보다는 이제 누설 동축을 계속 쭉 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좀 높아서 최근에는 이제 비용 문제로 안테나 방식을 많이 사용한대요. 그래서 안테나 방식도 나름 그 문제점이 있었어 가지고 요즘에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따 개정사항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해서 일단 여기서는 요 구성 방식만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우리 일반 여기 사용하는 동축 케이블을 어느 구간까지 깔아놓고 이제 실제 활동되는 에리어 쪽에 이렇게 안테나를 다는 거예요. 안테나를. 그럼 안테나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안테나로 수신된 신호가 요 유선 동축 케이블 통해 가지고 요 접속 단자음 통해 가지고 그 지휘 통제실이랑 이렇게 통신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안테나가 그럼 이거는 아무래도 또 그 누설 동축을 깔지 않다 보니까 더 가격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시설비가 적게 들고 좀 더 간단하게 구성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경제적 방식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제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지역에 설치하면은 이게 무슨 장애물 같은 게 있으면 이게 뭐 반사되거나 뭐 이렇게 굴절돼 가지고 여기에 막 사람 있으면은 이제 그 통신이 잘 안 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누설 동축보다는 통신의 안정성이 좀 떨어진대요. 그래서 장애물이 적은 곳에 설치해야 된다는 게 좀 있고 제가 여기 적어놨잖아요. 이거 제가 그 신문 기사 보고 이건 업데이트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개정 사항에도 있는데 지금 최근에 무전기가 예전에 이건 좀 빨간색으로 적을까요? 아날로그 방식에서 이게 디지털로 지금 바뀌었대요. 그래서 다 디지털 방식으로 보급이 되는데
요 디지털 무전기가 요런 누설 동축이랑은 또 잘 통신이 된대요, 이게. 근데 이게 기존의 안테나 방식이랑은 요 안테나는 아날로그 방식이랑은 통신이 잘 되도록 되어 있는데 요 디지털 방식 무전기랑은 통신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고, 그래서 뭐 이 안테나를 뭐 바꾸던가 아니면 요런 누설 동축 케이블 방식으로 가던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독려하고 뭐 현장 전파하고 있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무전기도 뒤에 나오는데 개정사항이니까 이것도 적어 주셔야 되고, 그 요 1번, 2번을 그 믹싱하는 게 있어요. 누설 동축 플러스 공중성. 그러니까 어느 구간까지는 누설 동축으로 해서 이렇게 방사시켜 주고 어느 구간은 이제 안테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좀 절충 방식이라고만 뭐 하면 되죠. 중요한 건 1번, 2번이니까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성으로는 요 시공을 넣으면 돼요. 이게 NFS 505 그 보면 뒤편에 이제 시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 시공 부분에 이제 하는데, 아까 구성은 다 봤잖아요. 이렇게 분배기가 있고 이제 누설동축 케이블이 가는데 요 계단 길이가 길어지면 중간에 증폭기 달아서 가고, 끝에 우리가 반사파 없애기 위해서 종단 저항을 달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 특성 임피던스는 좀 해두세요. 이게 분배기도 그렇고 증폭기도 그렇고 특성 임피던스를 50ohm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계속 있어서 요거 적고, 뭐 나머지 이건 먼지 섭기 이건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증폭기에 예비 전원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축전지 같은 거 이런 거 30분 이상 되도록 해야 된다. 이상 발전기로 하지 말고 축전지로 해야 돼요. 축전지로 해야 되고, 증폭기 역할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중간에. 예. 요런 내용이고,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적어놨죠. 이게 지금 그 개정되는데 지금 포함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냥 좀 이건 당연한 내용이라서,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설치 층 내의 모든 부분이 유효하게 통신이 되기 위해서 중간에 지금 무선 중계기도 쓰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더 추가시켜 줘야 돼요. 설치층 내 모든 부분에 유효 통신 될 거. 이거 이번이 개정 사항에 추가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디지털 무전기라는 게 이제 계속 보급되다 보니까 디지털 무전기가 신호 송수신이 되도록 구성할 것.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디지털 무전기에 대해서 이제 통신이 되도록 해라, 이 두 개. 이거 개정된 거니까 이거 꼭 적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누설동축 케이블을 좀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한 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크게 한 네 가지예요. 그래서 이건 아까 했죠. 종단 저항. 이거 반사파 때문에 종단 저항하고, 지지 간격을 4m, 1.5D RO를 주고, 이격거리를 1500mm 주는 거 고압절로 하고, 그래서 1.5, 잘 안 보이네요. 1.5D, 뭐 4m, 1.5m 이격, 4m 지지, 뭐 그 다음 종단저항, 뭐 이 정도가 누설동축 케이블 시공할 때 하는 거다. 이 정도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까 그 접속 단자거든요. 그래서 그 이렇게 지하가 있고 여기 뭐 1층이나 이런데 뭐 방제실이나 이런 거 있고 이러면 여기 지휘 통제실이 임시로 꾸려질 거예요. 그럼 여기 접속기 달아가지고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전기, 지휘실 건 무전기 달고, 여기 동축 케이블로 연결될 거고, 어떤 분배기 통해서 여기는 이제 뭐 ACX 누설 동축이 될 수도 있고, ACX로 가다가 여기 뭐 안테나가 될 수도 있고, 동축으로 가다가 안테나가 될 수 있고, 여기는 이제 무선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추가돼 가지고 여기 무선 중계기까지 있겠죠. 이제 연결돼 가지고 여기랑 연결되고, 그리고 이쪽에는 5개 안테나가 이제 생기고, 이게 또 무선 중계기랑 연결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무선기기 접속 단자라는 게 있고, 요 설치 간격은 요 300m 간격으로 설치해라, 이것만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300m. 그러니까 이게 300m마다 설치하다 보니까 이게 좀 커버가 안 되는 지역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5개 안테나까지 이제 달라고 하는 거죠. 안테나. 요 다 커버리지를 하라고 5개 1층 지상 쪽도 뭐 그런 거고. 그 마지막으로 요 4번이 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5개 안테나에 대해서 이제 시설 기준이 생겨버린 거죠. 이건 아예 없었던 내용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뭐 건축물이나 이제 지하가 터널 공동구의 어떤 출입구 쪽에 설치해라. 그러니까 어떤 뭐 소방서에서 오면 이제 출입구 쪽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뭐 이제 지휘관들이 뭐 통신을 하겠죠. 그러니까 출입구 쪽에 이런 5개 안테나를 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통신이 되도록 해라, 이런 거고. 그리고 다른 용도로 이제 안테나들이 많잖아요. 일반 우리 핸드폰용 안테나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거랑 통신 장애가 없도록 하는 거고,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파손 우려가 없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렇게 뭐 무선 통신 보조 설비용 5개 안테나라는 표시랑 이 5개 안테나가 안테나를 기준으로 해서 가능한 거리를 이렇게 표시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표시해야 되고, 그리고 방제실 같은데 이제 사람이 상주하는 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5개 안테나가 어디 설치된지 알아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뭐 5개 안테나 위치 표시도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가 돼서 공부할 내용은 더 많아졌죠. 근데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 지금 이렇게 개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나올 거예요. 이게 뭐 건축에 나올지 소방기술사 쪽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거의 나오는 거는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게 25점짜리로 나오게 되면 이 전체 서브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이제 무선통신 보조 설비에 대해서 뭐 설명하시오. 근데 이게 10점짜리로 나오게 되면 개정된 사항을 물어보지 않을까요? 개정된 거. 그래서 뭐 무선통신 보조 설비 중에 뭐 5개 안테나 시설 기준을 뭐 설명하시오, 아니면 무선 중계기 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따로 이 개정된 것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25점으로 약하고 뭐 10점짜리로 나올 수 있고, 요 통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25점으로 쓰는데 기존 내용 플러스 아까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된 알파 개정된 거를 적어주면 이제 적중돼서 점수 높게 나오겠죠. 그래서 되게 많이 바뀐 데라서 소방이 계속 회차마다 한두 문제 나오다가 저번 회차에 한번 쉬었는데 또 나올 수도 있죠. 소방 관련 기술사님이 또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셨으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요 무선통신 보조 설비랑은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개념 원리를 통해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